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날씨가 춥건 덥건 태풍이 불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방송은 우리의 길은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겠죠. 부자가 되는 그 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길, 그 지도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완주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선 돈이 최고이죠. 돈 찍는 인쇄기. 과거에는 그랬죠. 아직까지도 그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또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부자의 반열에 들어갔었죠.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주식, 채권을 샀죠. 그쵸? 앞으로는 돈도 자산도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자산도 코인으로 변신합니다. CBDC와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과 NFT로. 코인이 다가오는 문명의 중심입니다.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을 확신하면 본인 자신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아마도 심장이 떨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심장 가슴이 떨릴까요? 지금 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부셔놓았습니다. 바로 1년에 FTX 사태를 통해서 테라, 루나, 보이저, 그리고 셀시우스, 현재 FTX까지 가격을 부셔놓았습니다. 그들이 모으려고. 100배, 200배, 300배는 큰 그림에서 기본으로 설정해서 세팅을 해서 장기간 흐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안 떨리시나요? 이 가격대가 그냥 우스워 보이시나요? 시가총액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300배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제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가격을 또한 부셔놓았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너무나 쌉니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미래를 보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현재를 살아가느라 늘 바빴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은 익히셨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세상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XRP 가격 약세에도 보유 계좌 450만 개 돌파. 중요한 이정표이다. 소송과 관련 없이 보유 계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월 말 이후 16만 개 이상이 증가했다. 10월 말 이후 XRP 보유 계좌는 총 16만 개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 450만 개 이상 계좌가 보유 중인 XRP는 총 5,628만 3천 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자, 그러면서 100만에서 1000만 XRP 고래 총 공급량의 7.23%로 보유하면서 역대 최대이다. 고래는 끊임없이 매집을 통해 XRP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브라질에서 머니그램 온라인을 출시하기 위해 프렌테 코레토라와 협력합니다. 브라질에서 새로운 서비스인 머니그램 온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프렌테 코레토라와 제휴하여서 이번 파트너십은 리플에서 만든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환전 및 송금 네트워크, 리플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프렌테 코레토라와 체결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미에서 보내는 송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흐름이 24% 증가하여 2022년에는 100만 명의 이민자에 도달함에 따라 브라질에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폭발적으로 남미에서 송금 시장, 이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죠. 더불어 브라질에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합법화가 돼가는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브라질, 남미의 심장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 2022년 8월 달에도 브라질에서 ODL 서비스를 출시했다. 실시간 국가 결제를 지원하는데 여기 이미 트래블렉스 외에도 방코 렌디멘토, 레메사 온라인, 프렌테 코레토라 여기 언급되고 있죠. 방코 토파지오, 자, BNT 캄비오 등 리플의 중남미 지역 고객 및 파트너들이 리플렛의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 리플의 바로 펀더멘탈, 인프라, 리플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눈을 가려놓고 인프라는 끊임없이 확장하며 결국 다음번 돈인 코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코인은 뭐죠? 바로 CBDC,
NFT,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타 디지털 물질, 이 혈관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리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빌 앤 멜린다,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빌 앤 멜린다 게이트 파운데이션, 빈곤층을 위한 결제 플랫폼에서 리플 협업을 지원한다.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거의 20억 명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빈곤층이 은행 계좌나 금융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개발도상국 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차세대 개척지입니다. 모바일 지갑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은행이 새로운 시장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디지털 화폐를 현금처럼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호 운용성의 결여는 빈곤층의 재정적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그러나 빌 앤 멜린다 게이트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이 이를 바꿀 것입니다. 리플은 게이트 파운데이션의 자금과 지원을 받아 바로 다른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필수 금융 도구를 갖춘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ILP, 바로 분산 원장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힘을 활용하는 금융 제공자, 정부 및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포괄적인 지불 플랫폼 개발 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2015년 12월 14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말리 그레이, 리플 및 ILP, 분산원장은 다중체인 미래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죠. 말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금융서비스 기술 전략 이사입니다. 최근 엣저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에서 이더리움의 첫 번째 바스 오퍼링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BASS 오퍼링은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볼게요. 리플은 특히 인터레츠어 프로토콜, 분산원장을 던질 때 많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계약의 기본은 결제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현재 블록체인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R3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상품 컨소시엄과 같이 월스트리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협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중체인의 비전을 고려할 때 스마트 계약을 핵심 요소로 봅니다. 서로 다른 체인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에 접착 체인, ILP, 분산 원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호작용에서 돈을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언급되고 있죠. 심장이. 자, 모든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리플과 ILP가 이 다중 체인의 현실의 구조가 일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슈퍼 컴퓨터 계층인 엣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엣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와 리플, 여기에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리플과 바로 분산 원장, CBDC 사설 원장과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돌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82조 원에 인수한다. 나델라 CEO,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이다. 인수는 메타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무려 100조 원 가까운 82조 원에 인수를 합니다. 즉 메타버스,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 자, 4차 산업의 문명의 중심지이죠. 이 메타버스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확장합니다. 다음 돈의 문명의 중심지이자 4차 산업의 모든 기술 집약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이죠. 그리고 바로 블리자드의
블리자드 출신인 리플의 글로벌 결제 부사장인 소니 조셉. 암호화폐의 약속을 더욱 발전시키다. 자, 무관하지가 않죠? 이 소니 조셉. 리플로 또한 합류하게 됩니다. 리플의 글로벌 결제 부사장으로 합류하여 암호화폐 약속을 더욱 발전시키고 금융 액세스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10년 전 이미 리플과의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시 리플은 오픈코인과의 신생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 레저 위에 송금 솔루션을 만지작거리는 유명한 암호화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일원인 바로 소니 조셉이 합류하게 됩니다. 소니 조셉. 자, 그리고 한 분 더, 리플 이사회 멤버에 있는 수잔 에티. 마이크로소프트와 깊은 연관이 계시죠. 200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경제학자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리플의 이사회에 합류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빌더버그 클럽, 알고 계시죠? 이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수잔 에티. 자, 이분이 바로 참석하게 됩니다. 2013년에 바로 빌더버그 클럽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계시죠. 수잔 에티. 빌더버그 뒤에는 바로 로스차일드가 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프랑스 총리, 노바티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스페인 경제경력부 장관 HSBC, 스위스 국가평기회 의원. 자, 보이시지만 여기 또한 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헨리 키신저, 미국의 닉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장관 및 국가안보 고문을 역임한 독일 태생의 미국 정치가, 외교관 및 지정학적 컨설트입니다. 유대인. 자, 헨리 키신저.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자, 이거 잠깐 참고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가는데요. 원유가 달러로 결제됐었죠? 이제 이게 이제 점점점 파괴가 되고 있죠. 달러 결제로 되고 있었던데 핵심적인 임무를 한 바로 이분이죠. 헨리 키신저. 당시 5.1 1차 파동, 중동발 1차, 2차 파동으로 인해서 원유는 급등해 있었고,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받고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의 시절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달라요. 사실 역사, 금융, 경제, 에너지 모든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록펠러의 잔저들과 함께 지금의 로열 더치셀, BP, 유럽이죠. 그리고 쉐브론, 엑선모빌, 미국계 7공주와 유럽계 7공주, 이게 록펠러의 잔재들이거든요. 잠깐 설명을 좀 이왕 나온 김에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당시에 바로 1970년대 5.1 1차, 2차 파동, 이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받고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이때 이후로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바로 중동에 급파가 됩니다. 당시 석유의 황제로 불렸던 사우디의 석유 장관 쉐이크 야만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자, 이때 사실 중동에서 얘네들은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니 미국계 유럽계 회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그냥 너무나 많은 기술을 제공해주고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가는 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야, 중동에 있는 국가들한테 모여봐. 이제 우리끼리 하자. 야, 원유 생산 중단하고 가격 담합하자고. 자, 그리고 오일 가격 급등시켜. 그래가지고 미국은 인플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급등했었죠. 이때 그 유명한 폴 볼커가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 파이터. 어쨌든 이때 바로 닉슨 대통령 국무시절 장관이었던, 방금 전에 보셨던 헨리 키신저가 급파라요. 그리고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쉐이크 야마니와 회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쉐이크 야마니는 바로 헨리 키신저를 불러내게 되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그리고 두 가지의 빅딜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 이게 바로 달러 패그입니다. 달러 결제. 두 번째, 달러로 결제한 달러 가지고 니네 미 국채를 사.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해줄게. 첫 번째, 지금도 그 유명한 바로
우리가 아람코를 줄게. 아람코 알고 계시죠? 이 전체를 상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미국 세계 1위 애플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자, 아람코를 줄게.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가 니네를 지켜줄게. 이 두 가지 빅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바뀌어 나가죠. 달러 페그가 원유 결제, 중동과 미국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 이 이면에 바로 가상경제와 메타버스와 코인과 그리고 실제 리플렛, 이미 사우디, 빈살만 중요한 인물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또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원유 결제에 달러로 한다는 이 부분은 트랙이 생겨가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새로운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 역사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원유, 그쵸? 유가, 금리, 환율 3대 경제 지표였던 유가, 이 중심에 바로 역사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헨리 키신저, 유대인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이분 또한 바로 빌더버그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음모론을 언급드리려 합니다. 세계 그림자 정부 빌더버그 그룹, 제가 방금 전에 보셨던 2013년도 빌더버그 컨퍼런스. 자, 보시면 1954년부터 매년 6월경이면 세계에서 단 130명만이 초대받는 모임입니다. 유대계 금융 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원으로 시작된 빌더버그 회의. 자, 음모론이에요. 참고만 하시고요. 논의 내용은 일체 비밀이며 회의장은 미국 CIA. 자, 회의장이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에워싼다고 합니다. 1977년에서의 타임즈가 미래 기획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극소수 권력자들이 극비례에 갖는 회합이라고 세상에 처음 알렸는데 당시에는 설마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2011년 참석자 명단이 최초로 폭로되었고 비판이 거세지자 빌더버그 그룹은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의제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상위 1%, 혈통과 학연의 네트워크, 모든 결정을 내리는 존재들, 그들의 비밀 결사체 중 하나가 빌더버그 그룹으로 일명 그림자 정부라 불린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는 빌더버그의 일원이었다. 빌 클린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집권 전에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유명하다. 그 밖에 영국 왕실, 유럽연합, 나토 등의 핵심 인물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전 구글 CEO 에릭 슈미츠 등 IT 업계 거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및 금융 관계자,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의 고위 임원까지 참석자 면면에 봐도 감시를 벗었다는 권력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훗날 실제로 공개된 1913년 빌더버그 회의록에는 4차 중동 정쟁과 기타 오일 쇼크에 대한 기획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림자 정부가 만든 신세계 질서, 빌더버그 핵심 일원인 헨리 키신저, 미국 장관과 데이비드 록펠러. 빌더버그 그룹의 흐름은 창립자인 데이비드 록펠러로부터 시작됐다. 석유와 은행 사업 등을 벌어들인 돈으로 UN, 나토,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창설에 관여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질서를 만든 장본인이다. 자, 그래서 빌더버그의 핵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장관은 록펠러의 세계를 이렇게 요약했다. 석유를 장악해라. 전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전 인민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화폐를 장악하라.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록펠러는 이를 가리켜 신세계 질서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바로 미국은 석유와 총과 달러를 진 유일 권력의 적대국의 경제 봉쇄, 중동 석유 수탈 전쟁, 기축 통화 전제로 군산 복합제와 월가에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다. 이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자, 이 인프라에 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 개인적인 음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그냥 음모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항이고요.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냥 세상에 나오는 일괄원 종인 음모론. 자, 2019년 빌더버그 그룹이 예고한 세계. 자, 보면 2019년 스위스에서 열린 빌더버그 회의에 등장한 새로운 얼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정쟁, 이란 압박,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구 점령을 위한 중동 평화 강제안단의 추진자들이다. 자, 빌드업 어그블록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에 바로 어떤 문명이 돼가고 있는지.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리플이 세상을 바꿔가는 심장이다. 다시 한번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은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픽션이자 허구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2023년 규제 도입 원년이다. 거래소도 각자 도생 시작한다. 쟁글 2023년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 유럽, 미국 등 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특징 영향 분석.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입법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 유럽은 미카로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코인별 차등 규제, 미국 SEC 리플 소송은 증권형 토큰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와 규격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고 그 기준에 규제 도입 원년이다. 이 말은 뭐다? 2023년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서 2022년을 보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과 본질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테라로 시작해서 FTX로 끝났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안 좋았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2022년도 유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직감적적으로 활용한 시작한 해이다. 주요 기업들 NF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가 1월에 NFT 프로필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 역시 NFT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발표하였고, 메타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은 직접적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도구까지 발표하는 등 수억 명의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NFT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NFT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웹 3.0 플랫폼인 다스사우시 출시를 예고하였다. 블록체인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다는 이야기이다. 자, 여기에 바로 금융에 블록체인이 입혀지죠. JP모건 디파이를 테스트한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 중에 하나인 JP모건 디파이 테스트. NFT뿐만 아니라 디파이 분야에서도 이례적인 사유가 나왔다. 수년간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부정적이었던 JP모건이 폴리건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 국가 차원의 사용 사례,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규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존재했다. 올 3월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역사상 최초로 암호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세상이 100%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받아들이면서 국가 차원의 사용 사례를 만들어냈다. 더불어 바로 브라질, 최근에는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합의 알고리즘 개선과 실험, 꺾이지 않는 혁신에 대한 믿음. 앞으로 이 세상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 재산 1억 원이라는데 3,200억 원 보석 허용된 까닭은, 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저는 존재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셔도 좋고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역사와 경제와 산업과 그리고 세상의 문명의 흐름에 의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역학관계,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음모론이라는 걸 픽션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다 큰 흐름을 보시는 데 있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움직임, 리더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미 성탄절합 폭설 강타, 일부 지역
체감온도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졌다.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 경제를 끝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의 인터넷, 웹 3.0의 기술의 핵심이라는 정점에 있는 디지털 혈관을 만들어내는 리플이 탄생하게 되죠. 리플사, 리플 네트워크, XRP 레저. 그 문명의 중심에 투자를 하면서 부의 추월 차선에 고속도로에 탈 수 있기를. 자, 이 모든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